연예가 중계 배우 강지환 측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보냈던 메시지의 원본이 공개됐다. 19일 오후 방송된 KBS2 연예가 중계에서는 강지환의 성폭행 혐의 및 사건 피해자들이 받았던 문자 원본을 공개했다. 이날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 박재훈 변호사는 최초 8명이 있었으나 모두가 다 떠났다. 이후 남은 2명에게 강지환이 콜택시를 불러주겠다며 술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 강지환은 다소 부적절한 성적 질문을 했고 이에 답하기 싫어 술을 마셨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건이 벌어졌던 당일 피해자들이 13차례 통화를 시도, 관계자 3명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소속사에서도 피해자들의 강지환은 잃을 게 없어서 무서울 게 없다. 너희가 앞으로 닥칠 일들이 더 무섭지라며 합의를 종용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가 중계 측에서 공개한 사진 속에는 이렇게 끌다가는 오빠도 인정 안 하고 너희도 보상 못 받고 셋이 같이 무너지는 상황이 올까 봐 무서운 거야. 오늘이 골든타임이라는 거야. 너희 재판 나갈 때 기자들이 사진 찍고 난리 날 텐데 그 상처는 어떻게 할 것이며 공식 사과 기사만 내면 그만이다 등 걱정해주는 척 합의를 종용하는 태도가 보였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누리꾼들의 2차 가해에 대해 집요하게 악성 댓글을 단 인물들에게는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신의 집에서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 본명 조태규, 42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됐다. 강지환은 체포 당시 진행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검사를 의뢰해 약물 사용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지난 9일 강지환의 긴급 체포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지인을 통해 신고했다는 점을 들어 무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피해자인 A씨와 B씨가 1차 회식을 마친 후 강지환의 집에서 2차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심은 커졌다. 그러나 당시 회식은 처음부터 강지환의 집에서 시작됐다. 소속사 직원과 외주 스태프 등 7명이 회식에 참석했다가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등은 자리를 떴고 강지환은 피해자들에게 짐이 많으니 택시를 불러주겠다며 붙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의 집에서는 특정 통신사 휴대폰 신호가 잡히지 않아 피해자 A씨는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로 신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던 강지환은 경찰 수사를 통해 이 사실이 밝혀진 후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 체포의 경우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강 씨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을 확보한 것이라고 전했다. 구속된 후 강지환이 범행을 저지르고 노래를 부르거나 심지어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찰관은 안내했다는 이야기도 등장했다. 약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졌으나 일단 간이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약물 검사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다른 혐의를 적용하게 될 것.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협박 등 범죄가 성립되는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성들에게 술을 강요한 것이 처음부터 성폭행을 염두한 것인지도 조사가 필요하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강지환이 술게임을 제안해 지나치게 많은 술을 마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향후 법원이 일반적인 중간간 범죄에 대한 경우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9일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 형법상 중간갈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강지환 씨 경찰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검찰로 넘겼습니다. 강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말지도 이렇게 모두 하면 인정한 이유가 뭡니까? 피해자들에게 합의 조용한 사신 있나요? 일부에서 마야 옆에서 마야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다시 말 한마디만 주시오. 조금 전 기자가 마약 의혹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갑자기 마약에 등장한 것 같아요? 아스티 광신의 지난 9일 경기도 광주에는 자신의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한 방송사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자택에 도착했을 때 강 씨는 노래방 기계를 틀어놓은 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경찰은 피해자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한 것도 강추였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강 씨의 행동에 이상한 점이 많다고 보고 마약 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들로서 늘 범행 감세정함 또는 법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감자세 나간 이후에 음악을 듣는 등 다소 이상한 행동 때문에 더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경찰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에게 마약이 사용되는지의 여부도 관건인데요. 피해자들은 강 씨 체포 직후 해바라기 센터에서 관련 검사를 받았고 현재까지 약물이 검출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과 약물 검사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다른 협의를 적응하게 될 것이란 입장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강치의 사건을 전해드릴 때 피해자들에 대한 2차가 있었다는 내용을 전해주었습니다. 왜 강지한 씨의 집에서 술을 마셨냐? 다른 사람들은 갈 때 왜 같이 가지 않았냐? 112로 신고할 친구 하지 않고 왜 지인에게 연락했냐? 이런 공격적인 댓글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 측은 학생부의 성전회를 강 씨 집에서 한 것이었고 강전 씨를 컬처 씨를 불러주겠다고 해서 남아있었으며 강치 집에서 평소 스태프들을 위한 숙소 같은 방에 있다고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게다가 강 씨 집이 휴대전화가 잘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인에게 SNS를 통해서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행과 추행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지만 경찰은 강 씨 기기 피해자와 합의를 종용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강 씨의 가족들이 피해자 집 근처까지 찾아갔고 피자 소속자 관리자는 피해자에게 강 씨와 합의해라 보상도 못 받고 셋이 같이 무너지는 상황이 올까 무섭다. 재판 나갈 때 기자들이 사진 찍으면 그 상처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게 됐다고 합니다. 내 자식은 댓글과 합의 조경 등에 대한 고소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간절히 치과속이 PSD 소속해 있던 업체 반제자를 만나서 피해자들의 주소를 입수하셔도 치료한 정황 그룹 이후엔 원당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사서 두접 사람들 일부 사내에 대해서는 광주경찰서에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차고 재판과 전까지 이어 같은 애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될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하게 그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악성 댓글을 단 길드에 제2선의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일단 강지환 씨가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 수사 빠르게 진행될 전망인데요. 이 밖에 댓글과 합의, 종영 여부 등의 문제도 있는 만큼 앞으로의 수사 상황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버닝썬이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연예계 사건 사고가 끝이 없다.
문제는 이들이 일으킨 사고가 관련 회사들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것. 하차와 통편집으로도 수습이 안 되는 피해를 입히면서 민폐의 아이콘이 됐다. 시작은 승리였다. 단순한 폭력 사건인 줄 알았던 버닝썬 사건이 경찰 유착과 성폭행, 마약 등 범죄 종합 선물 세트로 혐의가 불거졌다. 승리의 범죄 혐의와 함께, 승리와 함께 유흥주점 몽키 뮤지엄을 만들 만큼 돈독했던 가수 정준영. FT 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의 단체 채팅방에서 벌어진 성관계 동영상 공유, 성범죄 모의 등의 충격적인 대화도 공개됐다. 승리가 버닝썬 오픈을 앞두고 외국인 사업자들에게 성접대를 한 정황도 이들의 채팅방에서 처음 포착됐다. 버닝썬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승리는 나는 홍보만 맡았다면서 거리를 뒀다. 이전까지 MBC 나 혼자 산다 등에 출연하며 적극적으로 내가 다 직접 한다고 자신이 했던 말을 뒤집은 것. 개인 솔로 콘서트를 강행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사업체인 아오리 라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도 참여했던 승리는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성매수와 성매매 알선, 횡령 등 총 7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승리와 관련된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사실무근이라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범죄 혐의가 확인된 후 전속계약을 해지하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하지만 YG엔터테인먼트의 섣부른 해명으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으면서 주가는 폭락했다. 아오리 라멘 점주들도 승리의 경찰 조사로 매출이 급락하면서 본사에 소송까지 제기했다. 한 점주는 버닝썬 사건이 터지기 전 월 평균 6,7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지만 2월부터 매출이 반토막이나 심각한 적자 상태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 와중에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프로듀서까지 성접대와 경찰 유착 의혹의 주인공이 됐다. 양현석은 모든 혐의에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아이콘 리더였던 BI가 한서희를 통해 마약을 구입했다는 대화록이 공개되면서 결국 대표 프로듀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양현석의 대표이자 YG엔터테인먼트 살림을 맡아 했던 양민석 대표 역시 사임했다. 여기에 2달 가까이 내사 상태였던 양현석의 성접대 관련 수사가 정식 수사로 전환되면서 YG엔터테인먼트 주가는 지난 18일 지난 1년 동안 가장 낮은 가격인 26,600원대에 거래됐다. YG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루이비통모의 헤네시 LVMH와 체결한 전환 상환 우선주 RCPS 만기도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67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 상환도 준비해야 한다. 1조 원에 육박했던 시가총액은 절반 수준인 5천억 원대가 돼버렸다. YG엔터테인먼트만의 위기인 줄 알았던 스캔들은 싸이까지 덮쳤다. 양현석에게 말레이시아 재력과 조로우를 소개시켜주고 성접대 자리에 함께 한 것으로 알려진 가수 싸이도 콘서트를 앞두고 빗발치는 취소 문의를 받고 있다. 예매와 동시에 매진을 기록할 만큼 인기 있는 싸이의 콘서트는 현재 몇백석씩 표가 남아돌고 있다. 취소 역시 수수료 없이 100% 환불이 진행 중이다. 싸이는 오랜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에서 나와 올해 1월 피네이션을 설립했다. 이후 제시, 현아와 이던, 크러쉬까지 영입하며 몸집을 키웠다. 하지만 캐시카우인 싸이의 공연이 타격을 입게 되면서 매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강지원 역시 개인의 일탈이 회사에까지 타격을 끼친 케이스다. 강지원은 TV조선 주말 드라마 조선생존기 출연 중인 지난 9일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자신의 자택에서 소속사의 외주 스태프였던 2명과 술을 마신 후 이들이 잠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 지난 10일 강지환이 범죄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소속사이자 조선생존기 제작사인 화이브라더스 코리아 주가는 전일 대비 3.05% 하락했다. 시가총액은 24억 3,214만 원이 증발했다. 더욱이 화이브라더스 코리아는 조선생존기를 일본 방송사 NBC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와 47억 3,861만 원 규모의 수출 계약까지 맺었다. 결국 화이브라더스 코리아는 강지환을 하차시키고 서지석을 캐스팅해 조선생존기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전속계약도 해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예계에서는 평판 조회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문제가 될 연예인은 애초에 기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건사고는 사고를 치겠다고 우려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어난다며 연예인들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대중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면서 자연스러운 흐름이 된 것 같다고 귀띔했다.